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사소한 실수에 무너지고, 이유도 없이 눈물이 차오르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멘탈이 약한가 봐. 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의지력이 부족한 거겠지. 근데요, 여러분, 혹시 그날 몇 시간 주무셨어요? 억지로 누워서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숏폼 영상 몇 개 보다가 어느새 새벽 3시. 에이, 이자차도 5시간 자겠다 하고 겨우 눈을 감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살짝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 순간 짜증이 확 치솟죠. 왜 저래 진짜. 오전 회의에서 팀장이 피드백을 줍니다. 이 부분 좀 수정해봐요. 평소 같으면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가슴이 콱 막힙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점심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문제인가?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죠? 저도 이런 날이 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전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감정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멘탈이 약해.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잠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뇌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핵심 구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편두체, 에믹달라고요. 하나는 전전두피즈, 프리프론탈 콜텍스입니다. 비유로 설명할게요. 편두체는 건물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입니다. 위험한 것, 불쾌한 것, 스트레스 받는 것이 나타나면 즉각 경보, 경보 하고 울려댑니다. 이건 우리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보기가 너무 예민하게 세팅되면 연기도 없는데 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전두피질은 소방관 대장입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잠깐 실제 불인지 확인해보자.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판단하자 하고 편도체를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 조절, 이성적 판단, 충동 억제. 이게 전부 전전두피질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2007년 UC 버클리 매튜 워커 교수 연구팀이 아주 충격적인 실험을 발표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그룹과 충분히 잔 그룹에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불쾌한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뇌를 fMRI로 스캔했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수면 부족 그룹의 편도체 반응이 충분히 잔 그룹보다 무려 60%더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60%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 감도가 60%더 높아진 겁니다. 연기도 없는데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소방관 대장, 즉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경보가 60%더 크게 울리는데 그걸 달래줄 소방관 대장은 힘이 빠진 상태인 거예요. 화재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는데 소방관 대장이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부족한 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눈물이 나고 짜증이 폭발하는 건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뇌 구조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바뀐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수면 부족이 멘탈을 무너뜨리는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감정, 기억들을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뇌는 불쾌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했던 기억에서 감정적 독소를 제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은 기억하되 그 감정의 날카로움은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조금 담담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잠이 부족하면 이 정리 작업이 안 됩니다. 감정 기억이 그대로 날 것의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작은 불쾌한 일이 어제의 감정 잔재 위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눈덩이처럼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 시스템을 리셋하는 거죠. 근데 잠이 부족하면 이 리셋이 안 됩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코르티솔 기저 수치가 평균 37% 높게 유지됩니다. 37%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스트레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팀장 피드백을 들으면요, 당연히 폭반하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뇌의 보상회로, 즉 도파민 시스템도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소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잠이 부족하면 뇌가 즉각적인 쾌락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쇼폼 영상, 충동 구매,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부족한 에너지를 빠른 보상으로 채우려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유독 뭔가를 사거나 먹거나 폰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잠을 늦추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이 부족해서 멘탈이 무너지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난 6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하시거든요. 수면은 단순히 몇 시간이냐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90분 단위로 수면 사이클을 돌립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감정 정리가 이루어지는 렘 수면은 주로 새벽 후반부, 그러니까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집중됩니다. 새벽 3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면 렘 수면을 거의 못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면 시간만큼이나 언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정 이전에 누우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정리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뇌가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신호등인데요. 이 신호등을 블루라이트가 꺼버리는 겁니다. 2022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은 렘 수면 진입 시간을 평균 40분 지연시킵니다. 40분이요. 그냥 폰 내려놓는 것만으로 렘 수면을 40분 더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법은 간단해요. 잠들기 90분 전에 폰을 침대 밖으로 꺼내놓으세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취침 시간을 고정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할 일이 남았을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상 시간을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취침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수면 항상성, 즉 우리 뇌가 수면 부채를 감지하고 일찍 졸리게 만드는 기전이 작동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감정 기억을 정리한다고요. 그런데 이 정리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감정을 딱 3줄만 적는 겁니다. 오늘 팀장한테 피드백 받고 속상했다. 점심에 혼자 밥 먹으면서 외로웠다. 저녁에 이유 없이 울컥했다. 이게 전부예요. 분석하려 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적는 겁니다. 2020년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제임스 페네베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감정일기를 5분간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 23% 향상됐습니다. 뇌가 이 감정은 이미 처리 목록에 올렸으니 잠든 동안 정리해줄게 하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낮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사 연구에서는 26분의 낮잠이 인지 능력을 34%, 주의력을 100%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30분 이내여야 합니다. 3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고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멍해지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점심시간이나 오후 2시 이전에 챙기세요. 커피를 마시고 바로 눕는 카페인 낮잠도 효과적입니다. 커피가 흡수되는데 약 25분이 걸리거든요. 딱 낮잠 자고 일어나는 타이밍에 각성 효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32살 직장인 제이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이 씨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4-5시간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 끝나면 자면 되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팀 회의에서 동료가 별뜻 없이 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이 씨,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맞아, 다시 볼게요 했을 말인데 그날은 화장실로 뛰어가서 한참을 울었대요. 집에 돌아와서 나 멘탈이 다 망가진 것 같아. 내가 너무 약한 건가 하고 자책했다고요. 근데 그날 밤 우연히 수면과 감정 조절에 관한 기사를 읽었대요. 편도체 60% 과활성화 얘기를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내 성격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제이 씨가 바꾼 건 딱 2가지였어요. 자정 이전에 눕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3줄 감정일기. 2달 후에 제이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회의에서 피드백 들어도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아. 근데 더 신기한 건 내가 더 용감해진 게 아니라 그냥 덜 예민해진 것 같다는 거야. 그게 바로 수면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잠이 부족하면 멘탈이 무너지는 건 의지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수면 부족 시 편도체가 60%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화재 경보기가 과민해지는 거예요. 둘째, 동시에 감정을 달래주는 전전두피질 기능이 저하됩니다. 소방관 대장이 쓰러지는 거죠. 셋째, 잠을 자는 동안 렘 수면에서 감정 기억의 독소가 제거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감정이 날것으로 쌓입니다. 넷째,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37% 높게 유지시킵니다. 다섯째, 뇌의 보상 회로가 오작동해서 쇼폼, 폭식, 충동 구매로 에너지를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 5가지. 1단계, 자정 이전에 눕고 언제 자느냐를 챙기세요. 렘 수면은 새벽 후반부에 집중됩니다. 2단계, 잠들기 90분 전 디지털 일몰. 폰을 침대 밖으로 꺼내세요. 3단계, 기상시간 먼저 고정하세요. 수면 항상성이 나머지를 맞춰줍니다. 4단계, 잠들기 전 3줄 감정일기. 뇌의 야간 정비팀에게 오늘 청소할 목록을 넘겨주세요. 5단계, 26분 이내 낮잠을 죄책감 없이 활용하세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 5가지 해결책, 전부 약이 필요 없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잠을 제대로 자는 것. 그게 전부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멘탈 케어 방법이 공짜로 매일 밤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나는 멘탈이 약해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어젯밤 잠이 부족했어. 그래서 뇌가 그렇게 반응한 거야. 라고 바꿔 말해주세요.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꺼내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 이거 완전 나 얘기잖아 하신 분 댓글에 딱 한 단어만 써주세요. 공감이라고요.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걸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슬쩍 보내주세요. 뇌 때문이래. 한마디랑 같이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저희는 매주 나는 왜 이럴까의 답을 내가 악으로 찾아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에 벨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